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설립 22년 만에 기관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강원 의료기기의 위상을 견인할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이유 있는 변화, 이번 시간에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 한종현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카메라 보시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종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군요. 진짜 6개월 만에 딱 나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자, 많은 변화가 또 있었어요, 그동안. 예, 맞습니다. 지난달 2월이죠. 예. 재단 이사회에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명칭을 변경하는 게 의결이 됐어요. 예, 예. 이 10년 넘게 불리던 기관명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좀 어떤 이유로 이게 진행이 됐을까요? 지금 원주에서는 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상당히 입에도 있고요. 귀에도 많이 익으실 겁니다. 네. 근데 테크노밸리라는 용어가 사실은 저희의 그 심볼과도 같은데요. 이게 외부에 나가서 혹은 그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하다 보면 아시는 분만 아시는데 공무원분들이 자주 바뀌시다 보니까 매번 같은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직지성이나 아니면 직관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하는 역할인 창업 보육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진흥원이 맞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 개명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저희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그 명함이든 모든 부분에서는 익숙해질 때까지 아마 과도기처럼 아마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테크노밸리 하면 테크노 이제 옛날에 막 이런 네, 예, 예.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기도 네, 할 것 같고 그런데 근데 지금 익숙해져 있었던 거는 사실이죠. 근데 예. 그 명칭 변경이 꼭 뭐 하긴 뭐 인생은 타이밍이기도 하지만 예, 예. 지금 바꾸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아, 예. 제가 이제 여기 취임해서 뭐 과거에도 분석을 또 해오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지만 네. 아마 과거 원장님들도 아마 생각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하려다가 그때 이유마다 그 잠시간 서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진흥원으로 그 바꾸게 되는 그 메인 이유는요. 네. 저희의 역할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진행해 보자. 네. 그리고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노밸리가 창업 보육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좀 성실히 수행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진흥원으로 지금 바꾸게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하긴 뭐 이름을 딱 봐도 이제 옛날 그 테크노 빠빠빠 네. 이거보다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산업진흥원이 훨씬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이 최근 났다고 들었거든요. 예, 지난주에 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의료기기 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불러올 좀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 좀 어떤 것 좀 기대하고 계세요? 예, 첫 번째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직관성, 직시성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의 기관의 역할을 조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B&R&D 과제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인프라나 아니면 기본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사업들만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에 상당히 올인을 해서 그 연구 과제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내에 있는 기존의 저희 의료기기 업체들하고는 다소 조금 거리감이 있는 좀 그런 관계를 좀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 진흥원이 되면 기관이 할 수 있는 정부 부처의 과제를 회사들과 함께 예. 브릿지를 엮어주는 그 역할이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럼과 아울러서 저희 기관에 그 R&D 연구팀이라고 또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기획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훨씬 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좀 그 지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기존까지는 원주 그 의료기기 산업의 테두리에 있었다 그러면 예, 예. 이제 산업진흥원이 되면서 의료기기 업체들하고 이제 다이렉트로 예, 그리고 맞습니다. 정부와 업체들을 연결해서 네. 좀 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예, 맞습니다. 걸로 이해를 예. 제가 이력이 좀 이렇게 썩 높지는 않은데요. 예, 예.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키메스도 예, 예. 이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조성하고 있는 강원 공동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볼 텐데요. 네,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키메스가 좀 이 전시가 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간략하게 예. 설명 좀 해주시죠. 한국의 의료기기 발전을 위해서 한국 의료기기 업체들을 아마 전시하고 홍보하고 국내외로 그 펼쳐지는 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이 역사가 한 40년 이제 돼갈 겁니다. 예.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요. 올해가 아마 40회째 됩니다. 이제 그 의료기기 관련된 산업들을 전국에 있는 그 회사들을 뭐 크기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고요. 독특한 아이디어나 본인들이 주안점으로 삼고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아주 홍보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게 키메스 전시회고요. 네. 이게 매년 그 3월 말쯤에서 4월 초쯤에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강원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강원 공동관이라고 그래서 지금 네. 그 출품을 하고 저희도 출진을 하는 경우가 지금 한 20여 년이 되어 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강원도에는 GMS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키메스가 있는 예, 그렇습니다. 보다 좀 큰 전시회가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자, 올해 이제 키메스에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어떤 계획으로 이제 공동관을 조성했고 또 예. 올해 좀 주요 눈여겨볼 포인트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사실 준기관에 가깝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관내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들을 많이 홍보하고 그다음에 뭐 작은 기업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의 장을 열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네. 이번에 43개사가 원주와 강원도에서 지금 그 키메스에 출진을 합니다. 출전을 하는데 공동관에서는 20군데, 네. 그다음 23군데네요. 아, 예. 23군데, 그다음에 개별 부스로 20군데 해서 총 강원도에 관련된 의료기기 업체가 43개가 출전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본인들의 사이즈가 있거나 아니면 많이 홍보가 된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독립 부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이 그 기관을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23군데가 다시 한번 또 전시회에 그 장을 마련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강원에 네. 의료기기가 이거 조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예. 전국적으로 보면은 평균 이상일까요?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게 아니면 고만고만 아니면은 평균 이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가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관내에 있는 의료기기 기업은요, 예. 20년, 30년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네. 상당히 그 태동을 한 의료기기 산업의 네. 메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여튼 많은 인프라나 네. 혹은 시스템에 대해서 뭐 대구 첨복이라든지 네. 오송 바이오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첨단 복합 단지가 저희의 케이스를 상당히 그 참고 삼아서 본인들도 판을 그 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지난 20년 동안 그 해오던 일들이 창업 보육 지원이 사실상은 그닥 그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디지털 헬스 전환에 있어서의 지금은 가장 큰 시대 그 모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지금 이게 잘했다, 못했다, 평가가 이렇다 저렇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네. 저희의 또 특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들만의 또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장점을 많이 더 살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작년 8월에 재단에 이제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예. 그 전에는 사실 기업의 CEO로 계셨잖아요. 네네. 이제 기관장으로 오셔가지고 한 반년 조금 넘게 흘렀는데 어떠세요? 좀 차이점이 좀 있으세요? 차이점이요? 예. 있습니다. 기관과 기업은 예, 그 형태는 비슷하지만 조직 구조를 갖는다든지 뭐 비슷합니다. 네네. 하지만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 기업에서는 수익률이라든지 효율성을 상당히 그렇죠. 위주로 그 영업을 구상하고요. 네. 또 영업에서 이익이 생겨야 네. 기업은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기관은 그 효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합법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누구한테나 똑같이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 근거 기반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차라리
그 모든 분들한테 페어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조직 개편을 좀 크게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저희도 이제 보도자료 보고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예, 예. 좀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마 제가 그 조직 개편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그 저희 조직 구성이 머리가 조금 작고요. 실행 부분 혹은 사업 관리 부분이 너무 커서 비대했었습니다. 아, 예, 이제 관리가, 그 부분을 지금 요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기획실 산하의 기획팀을 세 팀으로 기획 1, 2, 3팀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정부 주요 부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연구 과제나 그다음 네트워크를 저희가 과거에는 산업자원부 위주로 펼쳐오던 거를 복지부나 아니면 범부처 사업단이나 아니면 중기청까지 아우르면서 영역을 좀 확대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최근에 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악재가 좀 대해서 세계적으로 좀 반응들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 사실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앞서서 추진해야 하는 향후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과제들은 조금 여전히 산재하지만 네. 저희가 그동안 저희가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문화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그다음에 그쪽 나라들이나 바이어들하고 교류를 만들어 가면서 저희 네트워크를 점점 그 적극적 혹은 능동적으로 좀 펼쳐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홍보가 사실 중요하긴 한데 최근 그 말씀하신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또 냈다고 들었거든요. 네. 자랑 좀 해주시죠. 자랑할 건 없고요. 예. 그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해주신 역할이시고요. 저희는 그들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저희는 멍석을 까는 역할을 하는 게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당시에도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최대 실적은 저희한테 혹은 저한테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더 큰 실적을 만들면 또다시 새로운 또 실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이라는 건 계속 극복해 네. 나가는 게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약간 기업 CEO 마인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는데 예, 죄송합니다. 항상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확대하고 더 높은 기록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요건데 가끔 일하시면서 업무하시면서 부딪히는 경우가 좀 있지 않으세요? 예. 좀 부딪히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과거에 해왔던 본인들의 업무 프로세스, 흔히들 얘기하죠. 매너리즘이라고 네,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 없었어라는 게 상당히 그 기관에서도 극복하려고 하는 문화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하는 이유도 저희가 안 해봤던 길을 해보는 거를 도전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또 직원들도 힘들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힘들어하는 거를 즐기면서 하면 또 다른 보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전은 끝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직원들은 힘듭니다. 네. 자, 다시 아까 그 이야기를 좀 다시 돌아가 보면요. 네. 중동 의료기기 시장의 잠재력도 좀 되게 크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예, 예.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중동 의료기기 시장이 큰 이유가 그리고 각광받는 이유가 그쪽에는 제조업이 상당히 약합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저희하고 그 외국 회사나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진검승부에 예. 아주 오픈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먼저 어떤 시장을 선점하느냐, 어떠한 그 컨셉을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들어가느냐, 뭐 제품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향후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그네들과 어떤 협업을 할 것이냐까지도 중장기로 고민을 해서 펼친다고 그러면 어떤 열린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가끔 GMS도 그렇고 이제 전시회 가면은 항상 이게 중국산하고 비교가 예. 좀 많이 되고 네. 값싼 중국산 때문에 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극복이 가능할까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과거에 저희도 그 복사하던 그쵸.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복사를 당하는 예, 맞아요. 이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인건비나 노동력에 있어서는 저희보다 아직 쌉니다. 네. 중국이. 그러다 보니 같은 제품의 아이디어의 제품이 있다 그러면 저희 제품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인건비 자체가 비싸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만지는 그 아이템들이 대부분 중복이 됐을 때 시장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냐, 메이드 인 차이나냐, 혹은 저희의 프리미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가격에 대한 이슈는 저는 아이디어로 극복하면 된다고 봅니다. 중국산이 이런 제품을 저희 거를 금방 따라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하면서 아이디어를 그 제품에다 넣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차별화하는 시키는 방법이 저희가 앞으로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작년에도 한번 그 해외 바이어랑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중국산 쓰다가 네. 한국산으로 돌아왔다라고 예, 예,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가끔 이제 품질도 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좀 있고 예.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아직은 코리아가 네. 우리나라가 좀 잘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 앞으로 이제 강원 의료기기 그리고 대표 지원기관인 테크노밸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벤처 기업들 혹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 거고 그 환경을 제공함에 따라서 창업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고요. 또 그네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육을 하고 그다음에 잘 팔고 잘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저희의 중장기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진짜 저도 이렇게 와서 보면서 사실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지금까지는 기존 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좀 있었는데 네네. 창업 지원이나 보육 계속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거든요. 예, 예. 딱 오셨을 때 좀 보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저 같은 사람한테도 보일 정도니까 어떠셨어요 그때 좀? 그러니까 네. 제가 제일 좀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던 일 반복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모든 분들이 그 과거 잘 이루어지고 있던 원주 의료기 테크노밸리가 어느 순간 조금 너무 정체한 거 아니냐라는 그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제가 그 정체를 막기 위해서 혹은 발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흐르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들 사실 오픈되거나 아니면 기업들한테 임대해줄 공간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없는 공간이라 그러면 쪼개서 써보자. 그래서 예. 스타트업 소호 오피스라고 그래서 네. 공유 오피스처럼 지금 저희 기관 안에 지금 만들어 가지고요. 처음 창업 초기에 책상 2개 내지 3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램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회사가 지금 대기 중이라 네. 한 공간을 쉐어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소 오피스 개념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자꾸 저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 확보가 가장 저한테는 절실한데 네. 사실상 인재를 키우는 것도 사실 교육 공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역시 공간과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 원주 그리고 강원의 의료기기를 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는 교두부가 우리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이제 원주 의료기기 산업진흥원이 좀 됐으면 하는 예.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이 띄워주시고요. 네. 예, 항상 발전하는 강원 의료기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